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이 그림은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화려한 의상을 입은 두 사람을 그린 초상화일 뿐이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탁자의 상단에는 천구의 해시계, 천체시계들이 있고 탁자의 하단에는 류트라는 악기와 피리, 그리고 수학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합리적 이성의 결정체인 과학, 천문학, 지리학, 수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의상의 이 두 사람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죠. 그런데 바닥에 얼룩 같은 게 있는데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면에서 보면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옆에서 비스듬한 각도로 보면 이것의 실체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해골입니다. 화가는 합리성으로 대표되는 과학, 천문학, 지리학, 수학의 상징을 그려놓고서는 그 아래에 왜 생뚱맞게 해골을 그려넣은 걸까요? 도대체 이 해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서양 회화에서 해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해골이 말하는 것은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는 remember, 기억하라이고 모리는 die,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들이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듯 그림의 해골을 그려놓은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바니타스 화풍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니타스, 덧없고 공허하다는 뜻이죠. 바니타스 화풍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해골, 촛불, 모래시계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과 잡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여기저기 새로운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 승진을 하고 사회적 명성을 얻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을 벌려고 악다구니를 부리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거죠. 죽음에 임박해서야 우리는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앞서가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는 자만이 본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의 의미입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철학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말한 죽음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삶이었다고 말하겠습니까? 입니다. 저자는 인생의 절반이 지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치열한 고민 끝에 그 답을 죽음과 고전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당장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언젠가 할 거라고 미뤄두었던 일, 당장 하고 싶지만 참은 일 등을 모두 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한정된 시간을 얻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하게 된다. 즉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남긴 것이 바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이다. 저자는 동양의 고전인 논어, 맹자, 도덕경, 명심보감 등과 서양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에픽테토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폭넓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공자의 언어로 해석하고 세옹지마를 불교식으로 설명하며 소크라테스를 증자의 사례로 설명하고 탈무드와 책은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6개의 질문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통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죽음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이제껏 잘 살아왔는가? 세 번째 질문,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 지금 내 곁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다섯 번째 질문,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질문, 죽음이라는 거울 앞에 선다면?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려 하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삶의 이정표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정표가 있기에 삶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죽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죽음은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인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철학이란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철학이 아무리 심오하고 고귀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는 제대로 죽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때 제대로 죽는다는 것은 제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단 한 번의 실전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전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정신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단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이 무엇인지, 어떤 태도로 죽음을 맞이할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죽음의 공포를 견디기 위한 정신의 절차탕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철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